고맙습니다. 저희가 화요 모임을 작년에 20일 날 하고 좀 간격을 좀 두고 연말 연초는 좀 쉬고 지금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회사 인원들이 좀 많이 늘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지금 많이 생각해 있어가지고들 많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저는 이제 2년째 이제 접어드는 건데요. 매주마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 세계 동향, 그 다음에 국내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쭉 했습니다. 근데 지난 12월 20일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연말 연초해서 막 위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일부터의 이게 차트인데요. 쭉 올라가서 거의 한 1160불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전고점 전에 2013년도 전고점에 거의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두 차례에 떨어졌습니다. 두 차례 떨어진 이유들은 중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단 위안화를 절상을 한번 했습니다. 4년 정도에서 최대의 절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때 갑자기 확 떨어졌습니다. 거의 5시간 만에 30%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아주 상당하다. 왜냐하면 거의 거래들이 95%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들은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보셨지만 두 번째로 이제 폭락을 했던 건 뭐였냐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중국 거래소에 대해서 규제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BTC 차이나나 OK 코인이나 후오비 이 세 군데가 이제 대형 거래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규제를 들어갔고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진 트레이딩이 금지가 됐습니다. 거래소마다 전부 다 금지가 돼가지고 레버리지를 주고 몇 배로 이렇게 투자하는, 그래서 유동성 자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성은 줄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위험도는 그만큼 좀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폭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700 몇 불까지도 떨어졌죠. 700 몇 불까지도 떨어지는데 다시 오늘 또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서 절하를 고시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러면서 또 거의 900불 가까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는 100만 원이 넘었고요. 100만 원이 넘은 상태고, 하여간 이렇게 지금 중국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불확실성이 좀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거래소의 거래 자체,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예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 당국에서 예탁원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거래를 거기서 감시하고 전부 다 거기서 비트코인을 보관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거래소가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언제든지 이거를 인출과 거래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올해 내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있을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중국 위안화는 계속적으로 절하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미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전망들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이 이제 가격이 오르겠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의 이제 정부 규제, 전 세계는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연말 연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의 블록체인 관련된 소식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구 쏟아져 나왔고, 지금 기사들도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금감원에서 10일날 13개 그 비트코인 송금 업체를 조사를 몇 달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데가 센트비라고 하는 데였고, 그 다음에 13개 업체 중에는 코인원, 코빗, 그 다음에 빗썸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거래소들도 다 들어가고, 뭐 스트리미 뭐 이런 데들도 들어갑니다. 거래하는 방식이 보면은 원화로 입금을 하면 그 업체들이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해외 비트코인 업체에다 보내서 그거를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에서 바꿔가지고 현지 화폐로 바꾼 다음에 받는 사람한테 현지 화폐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인데, 송금하는 사람들은 그냥 원화로 입금하게 되는 거고요. 받는 사람들은 현지 화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서 이것들은 백단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기재부랑 금감원에서 본 거는 외환관리법과 관련해서 법률상 지금 현재는 외환송금은 은행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 업체가 이런 외환송금 형태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법상 불법이다 라고 규정을 한 거고요. 1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을 했고, 이제 아마 검찰에서 조사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스트리밍은 근데 아직 서비스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제외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센트비나 뭐 코빗이나 혹은 아니면 뭐 빗썸이나 이런 데는 했기 때문에 거래액이 꽤 됩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심하게 좀 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법을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비트코인으로 해서 백단에서 돌아가는 소액 송금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7월부터 가능하게 하는 게 법이 통과가 됐고요. 7월부터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불법이라는 거죠.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처벌을 할 거고, 7월부터는 처벌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기재부는 어쩔 수 없다. 자기네는. 그게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사정은 다 알지만 자기네들은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재부 입장은 그게 명확합니다. 근데 외국한 그 거래법의 이 규제나 혹은 아니면 처벌 정도가 좀 셉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상당히 세고요. 잘못하면 뭐 징역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들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몇 군데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7월부터는 합법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웃긴 얘기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지금 요게 지금 현재 그 핀테크 업체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항의나 협회에서 항의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고, 이거는 아마 그 은행에서 기재부에다가 신고를 해서 금감원에서 조사한 걸로, 내용은 그렇게. 페이게이트는 어때요? 페이게이트도 포함됩니다. 근데 페이게이트는 재범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이제 앞다투어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여러 기술 적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연초에 그냥 아주 마구 쏟아져 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행정자치부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전자정부를 뭐 디지털 정부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대 기술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적용할 걸로 블록체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행자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공공 데이터를 그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NIA라고 하는 그 정부 기관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 공공정보도 거기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24, 그 다음에 투표 관련된 부분도 행자부에서 그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날이 이제 발표한 날, 발표한 날 오전에 제가 가서 행자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잘 모릅니다, 다. 블록체인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근데 오후에 보도자료를 어쨌든 이 주제로 뿌렸습니다. 그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마케팅적으로 정부도 마케팅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그 미래부인데요. 미래부에서도 이제 작년부터 준비를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블록체인 전담 TFT 팀이 꾸려졌습니다. 꾸려지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정책 개발하고 지원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전담팀이 시작이 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오늘 연락이 와서 다음 주 정도에 좀 보자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개발 회사들이 대부분이 보면 핀테크에 그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미래부는 핀테크 쪽에 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그 지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것 같고, 다른 데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핀테크 얘기밖에 안 하고 교수들도 핀테크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한국은행인데요. 한국은행이 오늘이죠.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통화 정책 전반적으로 이 블록체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화폐를 찍어내는 게 줄어들 것 같다. 그 다음에 화폐로 얻는 그 수익, 화폐를 발행을 해서 얻는 수익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블록체인이 이제 도입이 되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서 내용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당장에 뭐 이것들을 뭐 한국은행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런 큰 영향들을 줄 것이다. 2, 3년 내에 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넣지 않았는데, 미래부와 그 다음에 국정원, 그 다음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여러 그 조직들이 모여서 국가 그 사이버 안보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국가 보안을 하는 걸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고요. 하면서 예산으로 83억 원인가를 이미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집행을 할 걸로 보이고요. 블록체인을 통한 보안이 주요 이슈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민간 조직에서는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맺었고 보험회사들이 또 컨소시엄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있는데 핀테크 산업협회 안에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이 또 모여서 또 그 분과를 형성을 했고요. 정부기관에서 이제 부르면 대표해서 그 분과가 이제 참여를 하나의 창구로서 참여를 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 빼고는 나머지는 다 거래소나 이제 뭐 송금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많이 다르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핫 이슈로 지금 블록체인이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뭐 바쁜 와중에도 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마 또 정부에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그냥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관련된 건데요. 이건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거래 특이 동향입니다. 인도가 이제 전에도 제가 몇 번 발표를 했었는데, 화폐 개혁을 한 다음에 후폭풍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지금 뭐 인도에서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15% 정도가 더 돈을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4시 현재고요. 이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더 올랐는데, 이게 아까 저희 나라가 이 시간대에 100만 원이 좀 안 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을랑 말랑 할 때였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1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인도 돈으로 사려면 훨씬 비쌉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멕시코가 페소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멕시코와 뭐 담장을 쌌니 뭐 어쩌니 이제 트럼프가 그런 공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번에 그 멕시코의 GM이 자동차 공장 멕시코에 짓기로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고 다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멕시코가 이제 그러면서 페소화가 급락하고 물가가 한 2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멕시코도 급증을 하면서 이게 지금 2만 페소 좀 넘는데, 이게 그냥 같은 시간입니다. 여기도 프리미엄이 한 15% 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4만 원 정도 돼요.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더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은 더 올라서 지금 이쪽, 그러니까 대단히 좀 그 전 세계적이지 않게 이 두 나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남미 쪽, 베네수엘라라든가, 지금 베네수엘라는 거의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뭐 돈을 이만한 박스에 싸들고 와가지고 물건 사고 이럴 정도니까, 거기서도 이제 비트코인 수요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물건을 사도 비트코인으로만 받겠다라고 하는 상점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현재 비트코인이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거래소가 얼마 전에 한 23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소가 투자를 받았고요. 투자를 받아서 거기 계속 이제 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일주일 동안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이 이제 하드포크 하는 거에 반대해서 하드포크를 안 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자기대로 이제 쭉 가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다른 코인과 비교해서 좀 가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던 이유들이 뭐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지금까지는 POW 방식으로, 채굴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POS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어서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그러니까 이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 형태로 이제 지급을 받는, 이제 블록 생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지급받는 형태로 바뀌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정책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POS로 바뀌게 되면 기존에 이제 채굴 했던 사람들이 있죠. POW로 채굴 했던 사람들이 여기 거의 다 떠날 겁니다. 이더리움을 떠날 거고, 그 사람들은 아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갈 것 같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래서 다이아드라는 이름으로 POS로 바뀌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난이도 폭탄이라고 하는 거가 이더리움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POW로 더 이상 채굴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코드상에 있는데, 이걸 지연하는 포크를 진행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래서 POW로 계속 가겠다, 클래식은. 이제 이렇게 되면서 클래식이 좀 상당히 가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 정부, 전 세계 각국 정부나 기업들에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바뀐 내용들만 좀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국세청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해서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과 같은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여기가 최소가 25%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세금을 부과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로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금이 그만큼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국세청의 입장은 외화로 앞으로는 이후에는 인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자산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불법화 계획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의 부총재입니다. 부총재인데, 부총재가 어떤 세미나에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불법화 계획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전에도 한번 나왔던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에 비트코인을 통화로 추가를 했습니다. 아예. 추가를 함으로 해서 이제 엑셀에서 작업할 때 이제 뭐 달러나 이런 것처럼 통화로서 기록이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MS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통화로.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엑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서적이 이번에 2개가 나옵니다. 아직 하나는 지금 나왔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돈 탭스콧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인데요. 캐나다에 있는 미래학자입니다. 미래학자인데 작년에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이 되고요. 의료문화사라고 하는 데서 출간이 됩니다. 출간이 되고 이게 이제 뭐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20일부터 이제 발송을 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걸 보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핀테크나 이런 거에 맞춰져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철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정부라든가 공공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폴 메이슨이 쓴 건데요.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하는 번역서가 출간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같이 나왔는데요. 이게 여기에도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폴 메이슨은 BBC 방송, 그러니까 영국 BBC 방송의 어떤 한 프로를 진행을 했던 분이고요. 뭐 이 사람은 뭐 철학자이면서 언론인이고 뭐 그런데 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연결지어서 여기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라고 이 사람은 이제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번역서로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 500페이지 좀 넘고요. 이것도 한 500페이지 넘습니다. 둘 다
상당한 두께가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돈 탭스콧이 그 테드에서 그 뭐 강연했던 걸 제가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이 책을 함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소리가 잠깐만요. 아, 소리가 안 나오는구나. 소리가 제로로 나오는지 잘안 들어요. 자막이 나오긴 하는데, 아, 요거는 그러면 이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한 18분 정도 되는 건데요. 상당히 그 내용을 잘 축약해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잘했고 어떻게 블록체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블록체인 혁명이라고 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러니까 책을 사서 보셔도 되고, 이거를 보셔도 어느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이게 아마 이게 연결이 돼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이만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